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.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입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앞서서 김도원 아나운서의 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 공시가 오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네요. M&A 이슈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돈 되는 공시 어떤 공시인지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에 알아봤던 종목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지난주 바로 일주일 전이었어요. 일주일 전에 저희가 베스트 3로 꼽아드렸던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이 났습니다. 먼저 국보 디자인부터 볼 텐데요. 고가 기준으로 15.7% 수익이 났어요. 지금 어떻게 볼까요? 네, 국보 디자인은 제가 지난번 목표치를 14,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. 사실 지난주만 해더라도 지수의 위치가 지금보다는 한참 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기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좀 말씀드렸고, 가장 큰 장점이 가격 메리트입니다라고 제가 지금 세 종목 다 좀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네.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종목보다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. 이것도 이제 언급드렸던 부분인데,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좋지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아니다. 하지만 굉장히 좀 싸다라는 거,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일단 지금 목표치는 조금 더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. 다만 이제 시장이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거, 그러니까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포트 안에 이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현금 비중이 많이 없다면 수익일 때 조금 정리하셨다가 시장이 좀 조정 나올 때 좀 다시 사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신다면 크게 무리 없고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네, 이어서 대한항공입니다. 지난주 대한항공을 언급해드렸는데 악재 중심에 있는 종목이었는데요. 네. 한 주 동안 고점 기준으로 22.4% 수익 났습니다. 어떻게 볼까요? 네, 악재 주식을 매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악재가 있지만 매수하자. 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항공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항공산업이다라는 거 우리가 결국에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가장 1등인 기업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. 오늘 장중에도 지금 22,150원, 한 18%까지 지금 급등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항공업종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큽니다. 우려감이 큰 만큼 뭔가 이 업종을 좀 살려내려고 하는 심리, 그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21선을 안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22,000원 라인에서는 좀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17,500원에서 18,000원을 지지받는 걸 보고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을 하시고요. 현재 국면에서는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, 그 다음에 좀 밀리면 매수,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시에는 22,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치죠. 25,000원까지는 좀 살아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난주 알아봤던 우리손 FNG가 목표 주가에 도달했습니다. 1,500원 목표 주가 도달을 했고요.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35.43% 수익이 났어요. 네,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. 사실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던 측면도 굉장히 좀 강하겠죠.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그 종목을 시장이 고점을 찍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결국엔 실력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실 좀 부각됐던 종목은 아니에요. 다만 돼지고기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다.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있다.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목표치를 좀 터치를 했습니다. 1,500원이죠. 그래서 일단 현재 국면에서는 추격은 조금 부담스럽고요. 오히려 이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신규적으로 보실 분, 그러니까 새로 보실 분들은 지수가 한 번쯤은 좀 눌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어디서 지지선이 설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누구도 좀 장담할 수 없다. 하지만 1720짜리는 코스피를 좀 열어두시고요. 그 자리까지 밀렸을 때 지수가 좀 지지받는 걸 본다면 그때 조금 같이 편입하시는 전략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지수가 올라올 때 종목들이 좀 따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좀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손 FNG는 결국에는 지금 그 축산업이죠. 그러니까 지금 돼지, 가공, 그러니까 지금 사육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데 작년에 워낙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따른 어떤 성장 가능성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올해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보유하신 분들은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나요?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계좌 관리 측면에서는요 현금 비중이 지금 계좌에 많이 없다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
1000원에서부터 한 1480원까지는 매도를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다시 좀 잡으시거나 아니다 나는 현금이 좀 넉넉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이제 61선 정도입니다. 61선 가격이 지금 보니까 한 1,700원 가량, 그러니까 1,680원에서 1,7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으니까요.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좀 맞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종목보다는 지금 지수기 때문에 지수에 좀 더 포인트를,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춘 전략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손 FNG 1,480원에서 또 1,680원까지 2차적인 목표 주가 전달해 드렸습니다. 오늘 돈 되는 공시는 뭘까요? 베스트 3 보시죠. 베스트 3 공시, 시젠의 주식 선물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 도달 공시입니다. 어제도 시젠 이 공시로 알아봤었고요. 오늘 주가는 10만 원 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은 조금 엇갈립니다. 바이오니아가 좀 전에 이제 신고가를 한번 좀 찍었고, CGN 같은 경우도 그렇고, 미코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, 오늘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점 상한가에 조금 안착하는 모습이 오늘 좀 나타났죠.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좀 공장에도 좀 방문을 했고, 사실상 기술력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시젠이죠. 근데 이제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보시면은 굉장히 극찬을 하고,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을 조금 널리 알린 기업이다라고 좀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시젠인데, 많은 분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 주가가 계속 가야 될 것 같지만 빠지면 의아해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선행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선행성이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더 이상 못 간다. 이제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조금 고점에 우리가 지금 가능성, 그러니까 꼭 고점은 아니지만 조정받을 가능성, 이제 그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이 뉴스가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주식 선물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, 뭐 10%, 20% 아니면 하락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금 공시가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지금 공시 내용이 나왔고요. 근데 사실 이 공시 내용 자체로 뭐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뭐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일단은 네. 지금 퍼가 작년 실적 기준에서는 100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네. 올해 실적이 물론 작년보다 좋아질 거예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고, 사실 뭐 성장성을 어느 정도 지금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비싼 자리에서 빠질 때는 또 쉽게 빠지고, 반대로 또 이제 조정을 또 충분히 받았다면 오를 때 또 쉽게 오르고, 근데 그동안에 또 쉽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사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은 있겠지만요. 네. 장투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예전에 저 어릴 땐 뉴스데스크라고 해서 정말 이제 9시 뉴스를 네. 보고 좋은 기업이다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가 고점 매수해서 정말 몇 년 동안 보유하시는,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. 시젠 보겠습니다. 시젠에 7만 1,000원의 그 역사적인 고점을 상한가로 돌파를 했고요. 맞습니다.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두 번째 상한가 때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어제까지 나흘 연속의 매도가 나왔어요. 그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양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실렸었던 그런 또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인데 몇 등급 주시겠어요? 자, 등급은 3등급을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3등급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단 네. 여기서 굉장히 투자 원칙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우리손 FNG,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.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칙을 지키셨으면 좋은 수익을 보셨을 거고, 시젠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만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확 따라붙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시젠의 문제고,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도 23% 급등하던 종목이 장중에 14%까지 급락. 그러니까 변동성이 거의 40%에 육박을 하고, 그 다음에 종가는 다시 플러스를 좀 마감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.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는 엇갈린다라는 거죠. 매수하는 사람, 그 다음 매도하는 사람. 그러니까 즉 차익 매물과 매수하는 신규 매수가 같이 있는데, 오늘은 이제 매도세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가격적으로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.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진단키트가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
생길 수 있느냐. 이제 그 부분이 좀 핵심적인데 오늘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나 둘씩 공시,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 보고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 또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자. 그러니까 힘이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바로 죽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정도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 네.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일어날 거고요.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단타를 치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가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도 많이 밀린 거 아닌가요?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빠지면 저는 매수할 계획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88,000원에서 85,000원짜리.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봉, 그러니까 갭자리가 나왔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8,000원에서 85,000원 구간에서는 한 번은 지지선의 어떤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생각을 들고요. 그다음에 목표치는 좀 짧게 잡아서 93,000원.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77,000원으로 설정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1선까지 물론 다이렉트로 빠진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지만요. 네. 현재로서는 21선까지 바로 밀리기보다는 한 번 빠졌다가 그러니까 지지 한 번 받고 지지를 한 번 받고 이런 식으로 밀린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빠지고 반등 그다음에 또 다시 한 번 하락하는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 대한 어떤 종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.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.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. 그 다음에 좀 짧게 먹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좀 적합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더 큰 호재가 필요한 시젠 3등급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.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2 보시죠. 베스트2 공시 다산 네트워크스의 특허 공시입니다. 오늘 주가는 17%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. 특허 때문일까요? 5G 관련주 동반 강세에 대한 네. 것들 때문일까요? 자, 오늘은 업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요. 뭐 사실 근데 이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건 뭐 좋은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을 보니까 차량 블랙박스 특허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 자체에서 사고를 인지해서 그거를 이제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이제 그런 특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뭐 사실상 이런 기술이다, 이런 기술을 좀 보면은 굉장히 조금 진짜 기술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, 일단 근데 이제 특허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.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갈 거다.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인 건 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블랙박스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조금 뭐 주목할 만한 이제 그런 뉴스거리가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5G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. 뭐 KMW를 필두로 해서 뭐 워큐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4차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이죠. 인터넷이 느리다면은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 왜? 네. 클라우드, 뭐 빅데이터. 이런 부분이에요.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도 네.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네.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 선이 느리다라면은 거기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5G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이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나마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뭐 북미, 유럽, 그다음에 중국, 일본, 우리나라.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지역들의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강한 측면에서 각국들의 어떤 주도권 경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은 2차 전지, 반도체, 그다음에 5G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다산 네트워크스 몇 등급일까요? 등급은 2등급 좀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급은 2등급인데 가격은 저는 좀 밀릴 때 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네.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어제 오늘 한 40% 정도 좀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일단 지금 6,200원에서 6,000원 정도 좀 밀려준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를 좀 하고 그다음에 단기 목표치는 8,000원 정도, 손절 라인은 4,700원 정도를 좀 맞추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탄력적인 종목이라서 밀릴 때 조금 잡을 수만 있으면 상승도 굉장히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 기업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분야 5G 꼽히고 있습니다. 다산 네트워크스 2등급 눌림목 시 매수 관점입니다.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.
베스트 원 공시 두산마켓의 주식 선물 3단계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 도달 공시입니다. 두산그룹주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. 두산마켓은 상한가 기록하고 있네요. 맞습니다. 자, 상한가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두산마켓이나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급등을 하는 이유 자체는 채권단, 얼마 전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. 1조 원가량 자금 지원을 했는데 채권단의 요구 조건이 두산중공업이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밥캣이랑 인프라코어랑 계열을 분리해라, 그러니까 끊어라.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호재를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밥캣이나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알짜거든요, 사실.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좀 양호하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뭐 사실 계속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식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조금 그동안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는 요인으로 조금 작용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채권단이 그런 것들이 좀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주가도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다라는 측면도 두산마켓이 오늘 상한가에 좀 안착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 좀 우리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항공주도 그렇고 지금 화학주도 그렇지만 밑에서 반등이 굉장히 좀 빠르죠.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안 망하고 살아남는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이 지금 75% 이상 북미 쪽에서 그다음에 네. 20%가 유럽 지역에서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두산마켓인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. 네.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또 실시할 수도 있다. 이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면 건설의 어떤 그 수요, 그러니까 지금 건축 자재, 건설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두산마켓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좀 더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현재로서는 악재보다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더 많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관련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,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고 있는 두산마켓, 향후 구조 조정에서 잘 살아남을 기업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몇 등급일까요? 자, 등급은 2등급입니다. 하지만 가격이 지금 책정하기 굉장히 좀 어렵죠. 요즘 시장이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급등을 해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상한가에는 뭐 매수는 좀 안 되고요. 오히려 가격이 좀 밀리면 그때 좀 잡아보자. 22,500원에서 21,000원짜리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다음에 목표치는 지난번에 이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던 자리입니다. 26,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6,000원. 근데 이제 굳이 뭐 굉장히 조금 비싸게 상한가에 결국 걸어놔서 사시기보다는 네. 조금이라도 좀 더 싸게 걸어 두셔가지고 호재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좀 차익을 거두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5G 관련주, 기계주 높은 등급 2등급 받았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